저 대신 잘 키워주세요. 되게 좀 복잡하네요. 예,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걱정 말아요. 우리 둘 다 공무원이라 풍요롭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아이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나은 씨 목까지 행복하게 해줄게요. 잘 키워주긴 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서울입니다. 아, 서울까지 오셨구나.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 가볼까? 새벽 3시에 저분이 밖에서 기다리신다고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새벽 이 시간에 우리도 나와보긴 처음인데 그렇죠. 무슨 일일까요? 이 새벽에 저를 아주 미쳐버리게 하는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미쳐버리게 한 집. 네. 음악 들려. 오, 진짜. 말도 안 돼. 이 정도라고? 진짜. 벌써 여기서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네. 저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 설거가 다 끄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데. 지금 이게 아파트도 클럽 계단 아니죠? 지금 클럽 계단 올라가는 건데 클럽 계단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아파트도 클럽 지금 계단에 클럽 올라오는 계단 올라가는 이게 말이 돼요? 현관문 열려있어 진짜로. 1층 집들 산소리인 줄 알았더니 올라오니까 딱 바뀌었네.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식으로 음악을 끄게 되기 때문에 미치버리게 했습니다, 진짜. 너무 시끄러운 무슨 쓰레기처럼 돈을 거기서 넘쳐요. 이게 뭐야, 그죠? 냄새가 제일 냄새까지 나는.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아, 뭐야 이게? 이게 음악을 크게 틀기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막 담배 피우고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냄새,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잘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좀 내려가서 잘 옮겨서 이거 다시 해봅시다. 아, 놀랍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이 아니죠. 소음도 소음이지만 이 무슨 악취 냄새 안 났습니까? 네, 냄새도 아니, 무슨 찌르네 같기도 하고 무슨 이상한 개개한 냄새가 나던데. 맞습니다. 경찰이죠? 아, 그래. 지금 전화 왔습니다. 네, 맞네요. 신고가 들어가지 당연히. 신고가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혹시 우리 의뢰인이 신고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신고는 안 했는데 아마 주변 세대분이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이런 소리 듣고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좀 날이 밝았고 어저께 좀 소리가 안 들려서 좀 그랬는데 오늘 또 틀더라고 아침에. 그래 아까 전에는 수십 대도 없었었는데 아, 이 주민분들이 이제 같이 모였군요. 아니 근데 원래는 좀 이렇게 대화가 됐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약간 적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집도. 너무 힘들어. 발망치 소리만 들어도 미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현악가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갈매기 탐정단입니다. 예, 아유,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일단 어제 한번 있어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네. 네. 심각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럼 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음악을 튼다고, 저희들도 어제 그 소리에 상당히 놀랐는데, 그런 소음들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겪은 건 한 3년 정도 됐어요 지금. 3년이나? 아니, 3년인데요? 3년 동안 어떻게 참으셨어, 이거를? 무슨 소리들이 막 들리던가요? 장르는 뭐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듣는 EDM이라고 하죠. 막 전자 일렉트릭. 아. 이게 뭐
거의 홍대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클럽 느낌의 비트도 되게 빠른 것도 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소음입니다. 이거 말도 안 돼. 거짓말. 야, 오전 11시에 이분은 잠을 안 주무시나? 문을 왜 열어놓는 거야? 야, 아침 11시, 새벽 3시. 그냥 24시간 언제든지 랜덤으로 막 틀어버리는 거야.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 현관문을 열고 튼다는 게 이게 더 정상적인가 싶은 느낌에 이제 더 막 우라통도 터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는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너무 시끄럽고 바깥에서 들어올 때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가 쳐다보고 아저씨 낮에는 크게 틀어놨지만 밤에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되니까 음악 소리를 좀 줄이고 문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예 알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잠시 또 있으면 또 문 열어놓고 음악은 24시간 틀어져 있어요. 이 정도면은 지금 주민 모두와 싸우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해도 너무해요. 막 낮이고 밤이고 작년에는 드럼까지 있었어요. 드럼이 예 있었다. 드럼요. 예. 에? 드럼이 있었다고요? 집에서 드럼을 쳤다? 밤낮으로 막 드럼을 막 쳐대면 이게 정신이 진짜 밤중에 조금 지난 일이니까 웃어도 되죠. 드럼을 친다는 예, 예, 예. 와, 신기하네요. 그래가지고 계속. 예. 제가 이제 내려가서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랬더니 지가 좋아서 드럼을 치는데 왜요 저게 소리가 들려요?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정도로 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안 들리냐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거 당장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취미가 드럼인가 그분이? 아유 그냥 막 치는 거죠.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 본인은 스트레스. 본인은 해소인데 옆집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말거나 예. 내 스트레스를 치가 막 예. 옆집으로 다 날려고. 예, 근데 그것도 낮에 치는 게 아니라 밤에 2, 3시 12시 넘으면 어떨 땐 새벽 5시, 6시에 귀가 좀 어두우신 분인가? 내가 작년 여름에 그 집에서 텔레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텔레비를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뭐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막 젊은 여자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요? 아까 남자분 아니셨어요? 그러고는 바깥에 틀어놓은 그 거실에 틀어놓은 텔레비를 봤더니 텔레비에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에? 그렇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아, 야동 우리가 말하는 야동 그것도 텔레비 다 열어놓고. 네, 대형 드럼이 크게 틀어놓고 작년 여름에는 그렇게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현관문만 좀 닫아도 좀 덜합니까? 뭐 사실 현관문을 닫아도 음악은 똑같이 다 잘 들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방이 이제 비상구 쪽에 있다 보니까 본인 현관문을 열고 음악을 틀면 제 방벽이 울려요. 방벽이 이렇게 빵빵빵 울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 너무 심한데요. 뭐 제가 운동하려고 이제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비트의 음악이 나오면 순간 막 좀 약간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저 스스로가 약간 좀 흥분하는. 그래서 아 이런 게 또 정신적인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요 사실 음악 소리에 이 귀가 좀 잘못돼갖고 어디 딴 데가 있어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물을 틀어놔도 그 음악 소리가 쿵쿵쿵 하는 소리가 진짜 이거 고통을 당해도 그냥 아유 나만 참자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도가 지나서 저도 이게 정신적으로 이제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저도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어서 틀 예. 것도 아니고. 예. 아, 그럼 트라우마 오지. 아, 그렇지. 이 정도면 PTSD 옵니다. 이분 정체가 뭔 것 같습니까? 그분 사진이 여기 있는데요. 아 예. 근데 이분이거든요. 어이 되게 왜요? 어떤데요? 왜요? 응? 왜요? 멀쩡해 보이시나? 멀쩡하신 건가? 평범하게 보이시는데? 아니 이렇게 보기 그냥 멋지고 점잖은 분이 네, 멀쩡해요. 인물도 피부도 하얗고. 전혀 생각한 이미지가 틀리네. 결혼도 안 했고요. 안 했고. 올해 한갑이라고 그러네요. 약간 저는 요즘에 또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나왔는데 조금 소름인데 소름? 이렇게 흰색 계열의 깔맞춤으로 흰색만 선호한다. 캔커피도 그 흰색, 흰색만. 아 담배도 이상한데. 흰색,
약간 뭔가 흰색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집안도 다 하얀색으로 큰 곰 2마리도 흰색, 이불도 다 하얀색이에요. 뭐지? 흰색. 진짜 곰 2마리가 있네? 집이 흰색이야, 인테리어도. 그 집은 또 집은 깔끔한데. 깔끔해. 아, 어떤 강박이 되게 심하게 있으신가 보다. 어제 경찰까지 출동을 했던데 아 그럼요. 뭐 어제뿐만 아니라 신고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제가 요 신고 내역 같은 거를 제가 뽑아왔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여기 저 보니까 요 날이 2024년 10월 6일 네, 새벽 1시 41분이네. 네, 그 다음에는 요건 10월 7일 네, 4시 23분. 그렇죠. 야, 진짜 야, 이 정도면 너무 많다. 잠깐만. 너무 많아요. 4시 반에도 4시. 전부 새벽 2, 3시에 거의 최소 자다가 복면 나간 거잖아요. 고통을 이렇게 맞습니다. 갖고 하신 건데. 그래서 와가지고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해주던가요? 뭐 통보 처분이 뭐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이렇게 밝히다가 새벽 시간에는 문 밖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듣는 것도 문제가 됨을 재차 경고하고 현장 종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수차례 인적 사항을 요구하였으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경고 후 현장 마감. 경찰관을 보자마자 대상자는 곧장 방에 들어가 문을 계속 열지 않아 대상자와는 대화를 할 수 없었다. 강력한 경고 후 현장은 종결하였다. 강력한 경고를 해봤지 경고잖아. 이제 뭐 더 다른 세대들도 많이 불만을 다 토로를 하니까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하도록 고소장요? 네네 제가 이제 진술서 작성을 해서 저희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이 된 상황인데 제가 안내받기로는 이제 제출된 이후에 연락이 와서 그 본인도 만나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뭐 본인이 음악을 튼 것도 인정을 했지만 인정을 했네. 네 인정을 했는데도 이제 이게 뭐 검찰 송치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고소를 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어요. 어쩔 수가 없이. 뭐 다른 조치는 안 해보셨어요?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알아봤지만 이게 사실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조정기관입니다. 300는 조정 의사가 없어요.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기관도 지금 도움을 줄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경찰관도 도움을 줄 수 없다. 네. 방법이 없어. 와, 나 이러면 너무 어디다 의지해야 돼? 이런. 이거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그럼요. 못하니까요. 뭐 이 집이 소음도 크게 문제인데 또 있어요? 뭐가? 그 이런 쓰레기 같은 것 때문에 악취, 담배 냄새 포함해서 별걸 다 내놓는데 이렇게 본인 현관문 비상구에다가 이렇게 엄청 큰 뭐 교회 같은 데서 쓸 것 같은 의자 같은 걸 갖다 놔서 통행도 막아놓고 저것도 어디서 났어? 또 흰색이야. 또 이런 뭐 네 이런 자기 개인 이런 쓰레기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본인 현관 앞에 막 흘려놓고 아이고, 쓰레기를 왜 줬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는 데나. 막 끈적끈적거려서 날파리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작년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 키만큼 쓰레기가 차였는데 쓰레기요? 예예 집 안에?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찍어 놓으셨네. 예 제가 너무 악취가 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아이고, 너무 많이 아니 집에 그냥 쓰레기를 그냥 방치. 와, 야 이게 아니 집을 지금 방에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약에 안 치우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내가 데모를 하겠다 막 이랬어요. 강하게 나가시네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날 큰 트럭으로 트럭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트럭에 예. 하나의 분량이 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방마다 방이 4개인데 거기에 쓰레기가 다 가득 차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5차는 쓸어냈을 거예요. 어머, 누가 얘기를 해줘야 치우나 봐.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 지금 베란다에서. 와. 어떡해. 어느 아파트에 냄새가 다 배일 텐데.
근데 너무 많다. 선풍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정도면 이삿짐 아니에요? 아니 이삿짐? 아까 택배도 다 선풍기 상자였거든요. 그 냄새는 저희가 창문을 못 열어놓고요. 주로 어떤 냄새입니까? 담배 냄새 말고 음식물 썩은 냄새. 음식물 말고. 그러니까 저희 딸이 회사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엄마 내 옷에서 이상하게 막 걸레 냄새 같은 거 난 정도로 우리 몸에 배일 정도로 그 냄새가 나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또요? 계속 나와요? 아니 뭐 더 있을 게 없는데? 네? 또 그 집에서 새도 키우고 있어요. 새요? 새가 어디 네? 있었어? 새를 키운다고요? 집에서? 그러면 그럼 새 똥냄새도 장난 아닐 텐데. 그러니까. 갔는데 새를 19마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19마리요. 네. 거실에서. 와, 거실에서 새를 19마리. 그 거실에 새똥이 그냥 쫙 어우 깔렸어요. 그렇지. 거실. 그래갖고 근데 새장 밖에 그 거실에 새가 막 다녀요. 그냥 문 열어놨는데 안 도망갔다가 또 날라갔다 날라오고. 아 여기 이 새야? 새는 이쁘네. 아 이러니 냄새가 나지. 또 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작년에는 바로 앞에가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있지.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3층에서 화분을 던졌어요. 밑으로. 화분을. 아 이건 안 되지. 이거는- 아 이거 진짜 위험한 거지 이러면은. 아 이거는 좀 정신과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는 텔레비 그 모니터를 뒷베란다로 던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이렇게 그거를 3층에서 그 밑으로 그냥. 그 지나가는 누가 있었더라면 맞았다면 큰 사고가 나고. 그럼요. 아이고 난장판이 됐네.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난장판이 됐어.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 뒤에서 서가지고 이 뒷목에다가 대고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름 끼쳐가지고 이러다가 뭐 봉변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그런 일을 겪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몇 층에서 타면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내리지 않고 또 다시 내려오고 계속 그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타가지고 먼 산 보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언짢거나 뭐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막 음악도 더 크게 틀고 문도 열어놓고 막 문도 쾅쾅 발로 차고 요새 지금 발로 지금 문을 요새 계속 차는 것 같아요. 오밤중에. 나 얘모들 추워 그러면 뭐가 다 추워 얘가 그리고 뭘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 추워라 안 추워 호텔 안 추워 이거 앞이야 어디 치라고 그래 이거 앞이야 안 때려 이렇게 시비 걸지 말라고 이거 시비 안 걸어 내가 시비 걸었어? 너 딸 하면 되고 내가 시비 걸었어? 아침 뱉고. 바로 차고. 네 문자 네가 쳐 네 문자 네가 쳐 혹시 저분들의 뭐 또 다른 가족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삼남매라고는 알아요. 삼남매인데 남매. 작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현재는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치매가 굉장히 심하세요. 되면 어떻게 막 계속 아야야 하면서 소리를 내고 울어요. 그러면 아야야? 예. 누가 때리는 건 아니고? 글쎄 저희는 이제 밤 새벽이니까 내려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계속 아야야 소리를 잘해요. 그리고 우시고 밤에. 와 이거는. 요즘 우리 주민들 어때요? 어머니를 혹시 최근에 보신 적 있나요? 뭐 보셨다고?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 며칠 전에 이제 어디 갈 일, 여행 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그거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할머니가. 아 저 어머님이신가 보네. 저녁에 한 6시 되면 이렇게 유모차 끌고 나가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쓰레기를 주워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걸 집으로 가져오신다고요? 기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그러니까 진짜 요양이 필요하세요. 이제 밥도 못 해잡수고 이런 상황이고 뭐 아드님도 뭐 이런 환경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 다 치료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주민들 뭐 관리사무소, 경찰에 찾아가도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집안 쓰레기 문제라든지 악취, 그다음에 음악 트는 거 새벽 시간에 뭐 이런 거를 왜 하는지 한번 탐정님들이 한번 가셔서 얘기를 나눠 보시면 일단 대화를 좀 나눠봐야죠.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선생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커피. 예. 아유 위에서 왔어. 요 커피 좀 드시. 요 커피 좀 드시.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것 같고. 예. 문도 안 열어주시는데. 어떡하냐. 야,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야. 진짜. 그러니까 따님이 사라진 지가 5개월이나 됐다고요? 네. 나은이가 갈 만한 데는 다 찾아가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5개월 동안 아예 연락이 안 된 건가요? 네. 이거 진짜 행방불명인데요. 따님이 왜 사라졌는지 혹시 짐작 가는 건 없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최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병원 문제로 저랑 갈등이 좀 있었어요. 병원이요? 엄마! 합격자 발표 떴대. 그래? 나나. 합격했네. 축하할 일인데.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속썩인 적 없는 착한 딸이었어요. 비싼 과외 한 번 못 시켜줘도 명문대에 합격할 만큼 모범생이었고요. 집이 먼 탓에 대학 입학과 동시에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나은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럼. 용돈 안 부족해? 엄마, 나 20살이거든. 월세 돈 받는 걸로도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벌어서 쓸 테니까 걱정 마. 나은아! 나 오픈 준비해야 돼. 끊어? 다 자식들이 저래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 그냥. 그런데 얼마 뒤부터인가 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잘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나은아 우리 딸 보고 싶어. 나 알바 중. 나중에 전화할게. 어렵게 전화 연결이 돼도 통화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도 대학생 돼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서울 생활하느라 정신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몇 개월 만에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그럼 얼마 만에 오는 딸인데. 왔다. 벨은 왜 눌러? 어서 와. 표정이. 왜 집에 들어오는 게 서먹서먹하죠? 남자네? 저봐, 남자일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너 남자애를 같이 집에. 자네가 나은이 남자친구라고? 네, 혹시 나이가 25입니다. 아이고. 이제 막 제대하고 복학했고요. 나은이랑 같이 호프집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넌 남자친구랑 같이 올 거면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 근데 눈이 세모로 변했는데. 나은이가. 애가 좀 이상한데. 아니 넌 왜 이렇게 못 먹어? 이거 먹어봐. 좋아하는 거잖아. 그만 먹을래. 얼마 먹지도 않고선 너 왜? 어디 몸이 안 좋아? 내가 말할까? 저희 애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나 임신했어. 아, 너무 어리잖아. 3개월이래. 3개월이면 아우. 이게 날벼락이야. 너 설마 나을 건 아니지? 나을 거야. 너 이제 20이야. 아직 애라고. 아니 애가 애를 낳아서 어쩌자는 거야? 그럼 어떡해. 이미 생긴 걸. 고민할 거 없어. 지워. 내일 엄마랑 병원 가자. 어머님. 저희 애 잘 키울 자신 있습니다. 군대에서부터 모아놓은 돈도 있고요. 저는 굶어도 나은이랑 저희 애 절대 안 굶기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금 날짜가 며칠인 줄 알아? 너 진짜 병원 안 갈 거야? 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진짜 엄마 말로 왜 그래? 낳는다고 했잖아. 네가 애를 안 키워봐서 몰라. 엄마 말 들어. 응? 싫어.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앞길 창창한 애가 애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어?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 인생 첫 단추 잘못 끼우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엄마도 나 생겨서 결혼했던 거라며. 그거랑 이거랑 같니?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그럼 엄마는? 엄마 아저씨랑 재혼할 때 나랑 한마디 상의라도 했어? 재훈이. 저 아저씨가 어쩐지 좀 어려 보이더라. 연하남인가 보다. 내 인생이야. 나도 내 맘대로 할 거라고.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엄마 가슴 찢어지는 거 네 두 눈으로 봐야 속이 시원하겠니?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내 딸 발짝 꼬이게 사는 거 난 못 봐. 잘 됐네. 나도 엄마 인생 꼬이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빠져줄게. 죽든 말든 나 같은 자식 없다고 생각하라고.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안 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데 이제. 예. 너무 어린 나이에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빌게. 더 늦으면 안 돼. 딱 한 번만 엄마 말 들어주라. 그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나 아무 상관 안 할게. 나은아, 제발 한 번만. 그날 결국 병원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을 지운다는 게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부모로서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 이날이었군요. 나은아, 준비 다 됐니? 나은아. 이날 이렇게 나은이가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얼마나 더 걱정될까. 홀몸도 아닌 애가. 아휴. 나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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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면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났어. 이제는 거의 이제는 안 살 달인 돼요. 거죠. 남자친구 쪽은 연락해 보셨어요? 네. 근데 제 전화를 안 받아서 같이 알바했다는 호프집을 찾아갔었죠. 저기요. 나은이 엄마인데요. 아, 네. 여기 혹시 김세원 학생이라고 알바생 있나요? 걔 안 나온 지 좀 됐는데요. 그럼 한국대학 재학생이라던데 무슨 학과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학교 그만뒀을걸요? 자퇴한 걸로 아는데. 네? 그럼 집 주소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학교까지 그만두고. 얘는 왜 남자는 돈 벌어서 돈 벌어야 되니까. 되니까.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애를 가짐으로써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다른 길로 간 거네, 아예. 그리고는 곧바로 자취방을 찾아갔는데 이사했더라고요.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다 모른다 하고 혹시 몰라 학교를 찾아갔는데 자퇴한 게 맞더라고요. 그럼 따님이 임신한 지 9개월 정도 됐다는 건데 출산일이 임박했겠는데요? 이미 지우는 건 늦었죠. 저도 그건 포기했어요. 아유, 엄마 심정이 오죽할까. 부모까지 버리고 나가서 지금 얼마나 고생할지 그 걱정뿐입니다. 제 딸 좀 꼭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출산이 임박한 의료인의 딸을 찾아 나섰고 여보세요? 네, 저 탐정인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혹시 최근에 나은 씨랑 연락한 적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요.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DM이나 톡도 안 보던데요? 수소문 끝에 남자친구의 본가도 찾아가 봤지만 저 계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세훈이 아버님이시죠? 혹시 지금 세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훈이 그 자식 연락 안 하고 산 지 1년이나 지났는데 낸들 알겠어요? 왜요? 그 자식 또 사고 쳤어요? 또 사고 쳤어요. 아닙니다.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도 시댁에서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줄 만한 상황은 또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죠. 우리 인분 딸이랑 남자친구가 살던 동네 근처 산부인과에도 안 나타난다는 거지? 네. 제가 주변 산부인과 다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속상하다 진짜. 아휴, 저 예쁜 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여보세요?
나은이 친구인데요. 아, 네. 얼마 전에 나은이 생일이라 선물이라도 보내려고 연락했었는데 주소를 보내주더라고요. 아, 반지야. 마침내 찾아낸 딸의 소재지. 아, 속상해라. 딸이 있다고 추정되는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과연 딸을 만날 수 있을지. 제 딸이 여기 있다는 건가요? 네. 아니, 어디에 있든 행복만 하면 다행인데. 만삭이 된 딸을 이제 만나기 지금 졌는데 한참 건강에 신경 써야 될 때긴 한데. 나훈아. 나훈아. 엄마야. 문 좀 열어봐. 딸이다. 오. 아이고. 봤어. 났나 보네. 나왔어?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 미안해. 같이 있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엄마. 일단 찾긴 찾았고. 아유, 참. 텅텅 비었어요. 아이고, 저 즉석밥이랑 저 아이고. 참.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몸푼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삼각김밥이 또 뭐야?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 아기 용품들. 이제 갓 출산한 산모의 집으론 보이지 않았죠. 애기가 어디 갔어? 근데 애는? 애기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우유 젖병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애 아빠는 일하러 갔어? 그 사람 없어. 무슨 소리야? 뭐야? 도망갔다고. 와, 도망? 미친다 정말. 도망을 가? 어디로 도망을 가? 아, 그럼 애기는? 애기는? 없어. 아니 알아듣게 말 좀 해봐. 뭐가 없어? 애기가 왜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왜? 건데. 입양시켰어. 어머. 아이고. 네가 키울 거라고 생각해서 어머. 낳기로 아니 했잖아. 무슨? 아니 제정신들이야 진짜. 아, 진짜 너무 어려. 그 남자애도 무릎 꿇으면서 잘 키워보겠다고 그러니까 왜 했더니. 그런 거야, 걔? 그 자식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애였어 그냥. 아, 그 자식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이 나쁜 놈. 집을 나간 딸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가 들려준 그동안의 이야기는 의뢰인이 걱정했던 상황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아, 지훈이 이 새끼 이번에 오른다면서. 씨. 아. 아이고 철없다 철없어. 설마 또 이런 거야? 아, 잃긴 또 뭘 잃어. 쥐풀 덩어리면서 씨. 팔기 전까지 손해 아니야. 내가 그 돈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거라고 했잖아. 그걸 손대면 어떡해? 아, 300 갖고 줘. 야, 네가 코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분에도 1,000만 원씩 버는 게 코인장이야. 아니, 너 알잖아. 나 저번까지 나 5천만 원 벌었던 거. 아니, 나 그래서 말인데
병원비 좀 벌게 돈 좀 없냐? 내가 지금 돈이 어딨어. 돈이 없으면 좀 벌든가. 뭐? 아,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났어. 정말이. 내가 지금 어떻게 벌어? 됐어. 돈을 어떻게 버냐. 매물의 출산인데. 이 시간에 어디 가? 돈 벌러 간다 왜? 이 시간에 갑자기 나가서 무슨 돈을 어떻게 벌 건데? 한 통? 이게 뭐야? 병원 계속 병원도 가고 체크도 해야 되는데. 오빠. 왔나 보다. 산통이 왔나 봐요. 어떡해. 저도 안 받아. 말도 안 돼. 전화도 안 받아. 큰일 났다. 지금 뭐가 왔나 본데. 그 후로 남자친구는 연락두절되었고 결국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의뢰인의 딸. 집에서 혼자 났다고요?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20살짜리가? 와. 막막한 현실에 이 상황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고 결국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진짜 안타깝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엄마한테 연락을. 자존심 때문에 또 엄마한테 연락을 못하지. 잠깐만요. 저렇게 이쁜 애를. 세상에. 미안해, 아가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막 투레지라는 거 봐.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또 입양 보내야 되는 게 참. 진짜. 이 20살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을까라는 그 자책감도 많이 들죠. 그런데 6개월 뒤. 자, 그런데 6개월 뒤. 또 왜요? 뭐가요? 뭐가? 잘 지내셨어요? 저야 딸아이 돌보면서 지냈는데 제 딸이 마음고생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딸이 너무 걱정해서요. 아이가 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를 찾아오실 게 아니라 입양기관에 가보시는 게 나을 텐데요. 그게 정식 입양이 아니래요. 어머. 정식 입양이 아니 이것도 무슨 정식 입양이 아닌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돈 받고 입양 보낸 거니? 네, 돈 받고 입양 보냈어. 그런 게 있다고? 죄송해요.
사실 따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아이를 입양시켰어요. 지금 불법 입양을 시켰다는 말인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도 아이도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아니 정말 너무 철이 없다. 저런 게 있어? 남자친구가 떠나고 처음엔 혼자 어떻게든 낳아서 키우겠다 생각했었어요. 저러고 날 때까지 혼자 있었던 거예요. 세대! 마침 잘 만났네. 대체 월세 언제 줄 거야? 벌써 3달째인 거 알아? 죄송합니다. 조만간 꼭 드릴게요. 나도 세댁 사정 딱 해서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번 달까지야. 안 그럼 방 빼서 정리하는 걸로 하자고. 네. 아이고 세상 살기 진짜 퍽퍽하다. 아니 영양실조지 지금. 제대로 먹은 것도 없으니까. 예. 세대! 세대! 아이고 아이고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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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큰일 날 뻔하셨어요. 혹시 저희 아기 잘못되거나 한 건 아니죠? 아기는 무사합니다. 그런데 산모분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빈혈 수치도 너무 낮고 일단 정식으로 입원 수속부터 밟고 며칠 더 지켜보시죠. 돈이 어딨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날 알겠더라고요. 환자분, 저기 산모분! 키우고 싶다는 제 마음이 욕심일 수 있다는 거. 그 욕심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걸요. 힘들고 지쳤다는 아, 저 그 카페 저런 데서 이제 올라온 글 때문에. 같은 미혼모들끼리 서로.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9개월 만삭 산모입니다. 여러 형편상 저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초라해 보여서 다들 제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사는 거다. 9개월이라고 했죠. 그맘때 숨도 차고 많이 힘들다던데. 네. 많이 걸으면 버겁긴 한데 견딜만 해요. 제가 8년 동안 시험관만 10번을 했거든요. 그동안 걱정 많았죠? 출산은 물론이고 출산 때까지 생활비도 지원해 줄 테니까 이제 태교랑 몸조리에만 신경 써요. 감사합니다. 저 대신 잘 키워주세요. 되게 좀 복잡하네요. 예,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걱정 말아요. 우리 둘 다 공무원이라 풍요롭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아이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나은 씨 몸까지 행복하게 해줄게요. 잘 키워주긴 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그 부부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정말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당연하지. 그래서 잘 있는지 사진이라도 한 장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절 차단한 건지 아예 연락이 안 돼요. 탐정님, 그 뒤로 우리 애가 밥도 안 먹고 매일같이 방에서 울기만 하는데 이러다 피 말라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되나요? 아이 소식이라도 알고 싶어요. 정말 딴 거 바라는 거 없고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따님의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입양 보낸 아이를 다시 찾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정말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마지막 한 번만요. 네? 제발요. 정말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 딸이 입양 보낸 40대 부부를 찾아 나섰고 수소문 끝에 결국 그 부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잘하고 있겠죠. 되게 따뜻한 분들 같았어. 그죠? 애기는? 탐정님, 아이가 안 보이는데요? 집에 시터가 따로 있나? 우린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자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 실장, 아기가 7개월 정도 됐다고 했지? 네. 그럼 저렇게 매일 애를 놔두고 나갈 수가 없을 텐데. 그러게요. 아, 너무 불안하다. 아이가 안 보이니 뭐야? 집에서 뭐 누가 봐주시고 계신 분이 계신가? 카시트가 안 보이는데요? 그래? 그렇게 간절히 아이를 원했다는 부부에게서 왜 아기를 키우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걸까? 이상하네. 일단 들어가 보자. 아, 너무 이상하다. 누군가를 만나러 온 듯한 부부. 그렇게 기다리길 얼마 뒤. 어머? 임산부를 또 만나잖아. 뭐지? 너무 이상하다. 부부가 만나러 온 사람은 만삭이 가까워 보이는 임신부였습니다. 와. 오느라 힘들었죠. 9개월이라고요? 네. 한참 힘들겠다. 그맘때 숨도 차고 그렇다던데. 그렇죠, 뭐. 우리가 제안한 부탁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8년 동안 시험관만 10번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레파토리. 그 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워볼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입양을 또 하려는 건가? 혹시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 건 아니겠죠? 설마. 근데 너무 말랐다. 밥 좀 잘 먹고 다녀요. 그럼 또 연락할게요. 그때까지 몸조리 잘하고요. 네. 조심히 가요. 아, 예, 영호 씨. 예, 예. 아, 예. 잠시만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리스트 작성해서 연락드릴게요. 네. 나 잠깐 화장실 좀. 나 이거 반납하고 있을 테니까 짐 좀 갖고 와. 알았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뭔가 적어놨죠? 번호를. 빨리. 사진 찍고. 찍어. 도통 보이지 않는 의뢰인 딸의 아이. 그리고 암호 같은 문자. 우린 예상치 못한 숙제를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부 이상해.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암호 같은 건 뭘까요? 글쎄,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 일 아니겠어? 야근이다. 뭐야? 수상한 입양 부부. 그리고 알 수 없는 암호까지.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기를 며칠째. 마침내 그들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너무 궁금해서요. 저희가 원하는 조건 아이가 나왔다면서요?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성별, 부모 학력, 키, 외모 등 유전적 사항까지 까다롭게 선별하는데 두 분이 원하시는 조건에 딱 맞아요. 어머. 자, 외모야 보시면 알 테고 산모 키가 165, 아빠 되는 사람도 180에 두 사람 다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성별도 두 분이 원하시는 아들의 지금까지 정기검진에서 특이사항도 없었고요. 산모 나이야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데 현재 20살이에요. 수상한 입양 부부. 그들의 정체는 아이를 상품처럼 알선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신생아 브로커였습니다. 신생아 브로커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불법 입양시키기 위해 물건을 팔듯 흥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팩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23 미혼모예요.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 98만 원. 거기다 아이를 키우기 힘든 형편의 미혼모들을 상대로 경제적 도움을 미끼로 접근해 출산 전에 미리 태아를 확보하고 병원에 아이의 출생 정보와 산모 정보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계획적으로 집에서 출산을 진행하는 등 이들의 신생아 매매 수법은 아주 치밀했죠. 그리고 그 의문의 암호는 뭐야? 암호 부부. 지금 제일 어린 애들은 얘들밖에 없어. 남자 말고 여자 없어? 없어. 잠시만요. 예. S+05B0512 출생지 서울. 아기 개월수 지금 개월수. 성별 걸. 출생인 신생아의 신상 정보를 암호화한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끼리 매매 대상인 아이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일종의 표식이었던 것이죠. 브로커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나님 때문에 8년 동안 시험관만 10번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 레파토리예요.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미혼모를 상대로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 그럼 우리 아기는요? 우리 아기도 팔려갔다는 건가요? 저 브로커를 잡아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20살 아이가 너무 많은 안 좋은 일을 겪네요. 어떡해, 엄마? 우리 아기 어떡해? 괜찮아. 탐정님, 아이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흔적을 안 남기는 게 이 사람들 수법이라. 네. 브로커들이 나은 씨를 집에서 출산하게 한 다음 바로 아이를 데려갔다고 했죠. 병원에 산모 정보와 아이 정보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출생 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은 씨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된 적도 없고 현재 누구의 아이로 가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 아기 못 찾는다는 건가요?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죠. 노력은 해보겠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일부러 자료를 더 안 남기겠다, 진짜. 네.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요? 그 브로커라는 사람들은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걸 그 사람들 남기려고- 알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그걸 남길까? 지금으로선 경찰의 브로커들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고 조사받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의뢰인분 따님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처벌이요? 그러니까 얘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은이도.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의도야 어찌됐든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았다는 혐의를 받는 거니까요. 그건 안 돼요. 탐정님, 저 그 사람들 만나볼래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올 겁니다. 탐정은 또 뭐야? 탐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경찰이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 뭐. 누구야? 몰라? 고맙다고 내 아이 데려가 놓고선 기억도 못하네요. 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우리 아기 어딨어요 지금? 못 키운다고 질질 짜면서 푼돈에 핏덩이 같은 지 자식 넘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미혼모라 혼자 키우지도 못하고 애랑 같이 굶어 죽을 인생 우리가 걷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돈 받고 좋아할 땐 언제고 입 싹 닫고 그런 식으로 은혜 갚으면 곤란한데 안 그래요? 이 집승같이 완전 주시면 어떡해. 목숨을 장살라고 야간에 손을 한번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가진 거 없고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자랄 패급 인생 구제해서 잘 살고 교양 있는 집에 보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뭐 하는 거야 교양 없이. 아, 이제 보니까 따님이 어머니 닮았네. 애 찾기 전에 따님 교육부터 시키는 게 먼저 같은데? 원래 저런 인간들이었던 거야.
한 번이 어렵지. 2번 사고 치는 거 쉽더라고요. 뭐? 정말 다 있어. 그래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어디 있는지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모르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딴 집 가서 잘 크고 있는 애 리즈 와서 어쩌라는 거야? 너같이 돈 몇백에 자식 버리는 엄마보다 좋은 부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테니까 네 새끼 발목 잡지 말고 그만 꺼져. 어떻게 인간이 저 정도로 두 얼굴일 수 있지? 진짜 놀랍다. 제발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애 돌려주세요. 가요. 안 돼요. 우리 애 돌려주세요. 제발요. 안 돼요. 우리 애 돌려주세요. 의뢰인의 딸은 처절하게 매달리고 애원했지만 그럼에도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이게 진짜 이게 현실인 거야. 아. 결국 딸은 아이를 되찾기 위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여보세요. 다행히 당시 딸의 상황이 정상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정리한 거라니까. 그리고 신생아 브로커들은 징역 2년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소재지는 파악했지만 다른 집에 입양되어 살고 있는 아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선물처럼 찾아온 생명. 누군가는 현실의 벽 앞에서 생명을 끝내 품에서 떠나보냈고 또 누군가는 그 절박한 순간을 이용해 생명을 상품처럼 거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까요? 미안해 아가야. 상품처럼 취급했던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는 10달 동안 온몸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존재이자 평생 마음의 흉터로 남을 죄책감이라는 것을요.